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디지털 전환 시대, 과학교육의 패러다임 이동과 실천적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경상국립대학교 손정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과학 연구와 실험의 현장은 단순히 실험기구만을 사용하는 공간을 넘어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디지털 사이언스 랩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과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선 발표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교육자이자 과학 전문가가 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과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한 상황을 위기, 진단, 그리고 전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빨간색 영역인 위기 단계입니다. 우리는 2026년 거대한 불일치, 즉 더 그레이트 미스매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탐구 응시자가 73만 명인데 반해 과학탐구는 33만 명에 불과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력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가운데 진단 부분을 보시면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입시 위주 시스템이라는 단단한 장벽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탐구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며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단계입니다. 우선 정답 찾기에서 벗어나 학습의 과정과 역량을 진단하는 평가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지적 파트너로 삼아 직접 과학을 수행하는 경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교사의 역할 또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교육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인 거대한 불일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 인원의 변화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던 사탐 선택 인원은 2026년에 이르러 약 73만 명까지 치솟는 반면 과탐 선택 인원은 약 33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며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28 대입 개편안의 영향으로 인한 이공계 이탈의 가속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입시 전략이나 교육 과정의 문제를 넘어선 훨씬 더 본질적인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 부족은 곧 국가 미래 경쟁력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의 수치는 단순한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경고하는 강력한 적신호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를 설계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가 실제로 요구하는 역량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간격이 존재할까 하는 점이죠.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현대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탐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그려가며 협력하고 톱니바퀴를 맞추듯 실질적인 융합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정답 하나를 찾는 데에만 최적화된 수험생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결과 중심의 평가와 경직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죠. 결국 사회는 도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과 입시 제도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시스템 사이의 깊은 괴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실이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죠. 태블릿을 쓰고 AI를 활용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디지털 가능성의 영역이 보입니다. AI와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도입되고 있고 변화하려는 교사들의 의지와 역량 진단 기술까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구조적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입시와 평가 중심의 제도, 정답만을 강요하는 문화, 그리고 현실적인 실수와 시간의 부족입니다. 화면 중앙의 커다란 자물쇠처럼 기술은 끊임없이 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낡은 시스템이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탐구형 수업을 설계하고 싶어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결과물과 점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결국 교육의 변화를 늦추는 지체 현상, 즉 레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이 단단한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허물어낼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어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교육의 변화는 크게 평가, 학습,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평가입니다. 과거의 평가가 정해진 정답을 찾아내는 결과 중심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학습의 전체 과정을 살피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진단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학습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탐구가 형식에 치우친 무늬만 탐구였다면 앞으로는 AI와 협업하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실제적 탐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탐구의 질을 높일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교사의 역할 변화입니다. 교사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과 경로를 제공하는 학습 경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변화가 각각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가와 학습,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하나의 유기적인 맥락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 혁신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쟁점 1번인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평가는 정답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가치 창출 과정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평가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결과와 정답률만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시험지에 찍힌 점수와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가장 중요했죠. 사실 교육 현장에서도 탐구 과정에서 겪는 실패가 교육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오직 결과물만을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미래 평가 모델은 다릅니다. 미래에는 단순히 정답을 맞췄는지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서 결론에 도달했는지, 즉 여러분의 성장 궤적을 추적합니다. 특히 여기서 핵심은 AI와의 협업 과정입니다. AI를 어떻게 도구로 활용하고 상호작용했는지를 평가하며 지능형 과학실 ON과 같은 플랫폼에 누적된 역량 프로파일이 그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결국 과정 중심 평가의 본질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평가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과학학습 종합역량 진단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방사형 그래프를 보시면 5가지 핵심 역량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현장 설명부터 지식 탐구, 자료 해석, 과학 탐구, 그리고 과학적 태도까지 단순히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다각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역량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진단은 우측에 보이는 총 3단계의 체계적인 탐구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단계 도입에서는 실제 현장 상황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2단계 전개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 3단계 정리에서는 지식과 과정,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5강 역량 프로파일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도구의 핵심은 하단에 강조된 문구에 있습니다. 단순히 점수로 등급을 매겨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역량 변화를 시각화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이 진단 도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인 무늬만 탐구인 활동을 넘어선 실제적인 과학하기, 즉 doing scienc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과학 탐구를 시작하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4.1%,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31.2%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충분한 고민 없이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전락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AI를 파트너로 도입하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결과물을 내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고차원적 사고와 윤리적 성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를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해주는 든든한 지적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학습 경험, 즉 AI 융합 교육으로의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과 AI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선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던 데이터 처리나 복잡한 시뮬레이션 같은 작업들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해 더 고차원적인 사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입니다. 둘째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활용하는 메타 능력, 즉 AI 협업 능력입니다. 셋째는 기술의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 사회 정서적 역량으로 동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찰하는 윤리적 책임감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초학문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만의 새로운 학습 경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쟁점인 교사 전문성의 재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티칭을 넘어 학생 곁에서 성장을 돕는 코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이드 온 더 사이드, 즉 옆에서 이끌어주는 조력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재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 경험 디자이너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AI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탐구 과제를 설계하는 설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의 촉진자입니다.
학생들이 AI의 답변을 무조건 맹신하지 않도록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여 학생 스스로 더 깊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코치입니다. 개별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걸림돌인 블로커를 찾아내어 해결해주고 학생의 성장을 정교하게 관찰하며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AI가 방대한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인간 교사는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교사가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기술적 해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원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오늘 통한 역량의 통합입니다. 화면 중앙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지식, 과정, 그리고 태도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바로 그 교차점에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역량 진단 도구와 실시간으로 연동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정교한 데이터는 교수자에게 전달되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코칭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국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진짜 관건은 이 혁신적인 도구를 실제 교육 현장의 제도 안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도구가 미래 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과 연계한 구체적인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전략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단의 제도화입니다. 단순히 성적을 매기는 일회성 시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학학습 종합역량 진단 도구를 국가 표준으로 지정하고 학교급이 바뀌는 전환기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종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 중심형 학생부 개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입시를 거치며 학생부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결과 위주의 기록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과 역량 프로파일을 서사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기록들이 대입 전형 자료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과의 공동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 기반의 교사 연수 개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와 탐구 설계 중심의 실수평 연수를 의무화하여 교사들이 AI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제언이 지향하는 바는 슬라이드 하단의 문구와 같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려면 결국 평가와 입시라는 근본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로드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위기를 넘어 기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2026년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공계 이탈 위기와 교육 불일치라는 커다란 불협화음, 즉 더 그레이트 미스매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고 교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실전 전략이 바로 중간에 보이는 트랜지션 단계입니다. 우리는 평가 방식을 혁신하고 AI를 기반으로 직접 탐구하고 실험하는 도잉 사이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역할 역시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조력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2029년 이후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입니다. 주어진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과학교육의 대전환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과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 과학을 그저 복잡한 공식을 외우고 주기율표를 암기해야 하는 어려운 과목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본질은 결코 단순한 암기에 있지 않습니다. 화면 속 그림처럼 과학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학생들이 과학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고 그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과학을 딱딱한 지식의 뭉치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멋진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